过被束缚在每天的重复里，尝试去注入爱，但我的生活像戏剧，当幕布盖住了我。我才发现我真失败，但我不叫弗莱，那我不叫例外。我只是个人对音乐充满喜爱。那为啥现在他们都能被替代？可能是因为他们都把梦想当比赛。那不如当个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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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 Hey,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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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 不知道该怎么开口开口开口开口。 Yeah,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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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 面白いね。오늘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딥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딥식이 데일리 트래픽이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보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오픈 AI의 O1과 같은 추론형 모델을 두 번째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오픈 소스로. 그리고 그 회사가 중국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충격은 더더욱 컸었고, 이게 API 액세스 비용이 오픈 AI 대비 또 20분의 1입니다. 오픈 AI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 충격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또 보고 있고요. 이 아론의 등장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 회사들이 미국 AI 회사들 대비 6에서 12개월 정도 뒤쳐져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O1이 4개월 전에 발표가 됐고 아론이 약 3개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쳐진 게 아니냐,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딥식 R1 모델이 600만 달러로 만들어졌다. 경쟁사인 오픈 AI라든가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R1 모델이 저비용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LLM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파이널 트레이닝 런에 들어간 돈이 600만 달러라는 얘기고요. 미디어에서 부풀리는 거죠. 미국 회사들을 이제 바보처럼 이제 묘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어마무지하게 퍼붓고 있으니까요. 파이널 트레이닝 런끼리 비교를 하자면은 R1이 600만 달러,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GPT-4 기준으로는 600만 달러보다는 높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몇백만 달러 수준으로 이제 돈이 투입이 됐고요. 딥식의 창업자 원팡 리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하이플라이어라는 홍콩계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 하이플라이어 같은 경우가 알고리드믹 트레이딩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들을 아주 예전부터 모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하이플라이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A100 GPU를 10,000개 정도를 이미 2021년 전에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고요. 세미 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애널리스트에 따르자면은 최소 딥식의 경우 그때 하이플라이어의 엔비디아 칩 플러스 최소 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GPU 구입 비용으로만 아마 최소 1조 원 가까이는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딥식의 모델들이 다 이미 오픈AI GPT-4를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다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이미 공공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딥식 많이 하는 행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쟁 AI 모델이 있으면 API 쿼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시키고 선생한테 이제 학생이 배우는 것처럼 모델들을 키워 나가는데 딥식 R1의 이제 전신인 V3 모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당시 개발자들이 이거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해보면은 8번 중에 이제 5번 정도는 나는 챗GPT4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영상은 뭐 이미 공공연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이미 웹상에 퍼블릭하게 공표된 챗GPT 결과값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다 하고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은 오픈AI API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미 공공연히 다들 알고는 있죠. 어떻게 이걸 트레이닝 시켰는지는. 딥식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딥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도 매우 큽니다. 딥식 R1의 경우 아주 스마트하게 모델의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위해서는 PPO 방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GRPO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결과값만 말씀드리자면은 GRP로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하면은 컴퓨팅 메모리를 덜 쓰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즉 여러 제약 속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 미국 기업들의 레거시 알고리즘보다는 굉장히 클레버하게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가장 괄목할 점 중 하나가 대부분의 이런 AI 랭귀지 모델들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쿠다야말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락인 효과 그리고 해자를 구성해주는 요소인데 R1의 경우 이제 장비들의 한계, 즉 로우 레벨 GPU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PTX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즉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를 우회한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딥식의 R1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우회했다라는 거는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하드웨어를 썼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랭귀지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다에 의존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R1의 경우 이제 GPU 백엔드가 기존의 백엔드랑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AI 모델들이 엔비디아 GPU를 이용을 하면서 쿠다나 텐서RT를 이용을 하는데 딥식 같은 경우는 다른 대체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AMD ROCm이나 인텔 원 API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록인된 효과를 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GPU의 최적화를 위해서 쿠다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썼기 때문에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 조금 더 하위 버전의 랭귀지인 이제 PTX 아니면 이제 디렉 어셈블리 등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 하드웨어,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에 맞춤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최적화되게 모든 것을 만든 거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테크닉들로는 뭐 커스텀 컴파일레이션 테크닉들이 이용된 것 같은데 쿠다를 이용하지 않고 AI 모델들이 직접 컴파일 될 수 있게 트라이톤이나 MLIR 등과 같은 커스텀 컴파일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여러 개발자들이 이러한 R1의 혁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본인들 미국 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혁신은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배고파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그러한 환경 내에서 역시나 구글이 그렇게 태어났듯이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딥식의 R1 때문에 이제 메타에게 굉장히 큰 프레셔가 왔는데요. 오픈소스의 선봉장으로서 메타의 라마가 계속해서 업계를 이끌어 왔는데 이 딥식의 R1 모델을 능가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엔비디아 GPU를 정말 수십만 개씩 구매를 하고 비싼 돈을 퍼부어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딥식의 R1보다 좋은 결과값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R1이 훨씬 엔비디아의 GPU를 덜 썼고 그리고 쿠다까지 우회를 하고 여러 이제 혁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향후 이제 메타도 이런 전략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온 거죠.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을 때가 제약이라는 환경보다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오픈AI의 수장인 샘 알트만한테도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이 됐는데, 원래 이제 오픈AI가 지금은 다 오픈소스가 아니죠. 다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처음에 이정표는 모든 것들을 다 공표를 하자, 오픈소스로서 AI를 인간에게 다 제공을 하자라고 표방을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다 이제 폐쇄적인 모델로 변했고, 증거는 없지만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뭐 유튜브, 여러 이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훔쳐서 챗GPT와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개발자들 신에서는. 근데 이제는 예전에 오픈AI가 표방하던 그런 이제 로빈훗 같은 정신을 이 딥시계 R1이 그대로 이제 GPT-4를 베껴다가 이렇게 오픈소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딥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안 좋은 점, 모델이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R1의 등장 때문에 API 콜 코스트가 앞으로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아니라 AI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거거든요. 딥식의 이제 API 콜 코스트만 하더라도 오픈AI의 20분의 1이다 보니까 여러 다른 기업들도 LLM 토큰 프라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경제 논리상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리고 향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은 성장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분기점이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오픈AI 같은 경우에도 향후 매출이나 사업 전략상 여러 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원래 이제 올해 이제 추정하는 오픈AI 매출 같은 경우는 대략 12빌리언에서 15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략 약 한 22에서 25빌리언 달러 정도. 근데 대부분이 원래는 이 API 콜로 인한 매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딥식의 등장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매출 구성의 믹스를 앞으로 오픈AI가 어떻게 가져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매출 추정치도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